4월달 총선에서 저희가 일단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네. 4월달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하게 된다면 너무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재명의 대권 플랜이 또 가동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4월에 이제 네. 그 민주당이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재명이 형은 깜빵에 갈 수. 왜 그러냐면 방탄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국회의원 배지라고 치고 변호사 배지인데 네네. 국회의원 배지를 첫 번째 획득한다. 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획득한다. 어.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획득한다. 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네. 비례대표를 해서라도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선거구제를 갖다 공직선거법을 바꿔가지고 네네. 어찌 됐든지 간에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갖다가 그 차지하고 네. 두 번째는 민주당이 151석을 가져가야 돼요. 151석. 네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150석하고 한 석만 더 얻으면 된다. 왜 그래야지 본인이 산다. 근데 만약에 149석밖에 안 된다. 네. 그러면 그 영장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아직도 이재명 대표한테는 쳐들어 그 받아야 될 영장이 많아요. 많죠, 재명아 많죠. 영장 받아라 이러면은 그러면은 뭐 네네. 장비야 뭐 쌍둥탕 받아라 뭐 옛날에 어. 뭐 그런 CF 있고 그랬는데 네네네. 대표님 영장 받으세요 이러면 첫 번째 쌍방울, 쌍방울. 두 번째 법인카드, 네네. 세 번째 트윈타워라고 이렇게 네이버 옆에 이렇게 쭉 오다 보면 호텔 생긴 거 있어요. 네네. 더블트리. 네, 거기 네. 더블트리 그 옆에 이제 그 현대중공업 본사 있고 네네. 그것 관련해서도 뭐 이런저런 의혹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나도 머리가 아픈가. 어쨌든 네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구속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이 네네. 많이 있는데 네. 많이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하나라도 걸리면 깜빵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깜빵 가기 시작하면 그 순간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의 성은 유리성이에요. 그 정말 몰랐어요. 사랑이란 유리 같은 거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빛나지만 네네. 깨어지기가 쉬워. 네네. 그래가지고 하나 탁 치면 유리라고 하는 게 겉으로는 아주 매끈매끈하고 단단해 보여도 그렇죠. 톡 치면 그게 차차차차차 갈라진다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 상황은 어. 굉장히 아름답게 빛나고 견고해 보이지만 하나 탁 쳐가지고 구속되는 순간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뭐 위증교사가 될지 공직선거법이 될지 뭐가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네네. 그거를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상태를 끝까지 버티면 혹시 압니까 진짜 대통령 될지.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인데 네. 그래도 이재명은 해냈어요. 그렇죠. 1년 반 동안. 지금까지 버텨왔으니까. 버텨냈어요. 네. 이거는 송영길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동훈 관련해가지고 네. 정치력이 있네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네네. 송영길은 국회의원 5번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0.5선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보다 송영길은 국회의원을 10배를 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2년 했는데 송영길 20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오래 했냐가 정치력인 게 아니네요. 정치 IQ가 다른 거야. IQ가. 그러니까 송영길하고 이재명은 똑같이 전현직 그 민주당 대표이고 뭐 그랬지만 네네. 정치적 IQ는 1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되면 네. 뭐 국민의힘에 뭐 5선도 있고 뭐 여러 많은 선 있잖아요. 네네.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저는 이 케이스로 보고 이송 케이스를 보고 네네. 이거는 한동훈 장관은 그런 IQ가 있나? 이재명은 있는데 한동훈은 있나? 있으면 한번 비대위원장 해보지. 한번 잘하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험이 많으면 이제 저 같은 사람 이렇게 그 골프 못 치는데 지금도 이제 골프 배치인데 그 뭐 그래도 네네. 그 계속 치다 보면 조금씩은 늘기는 그렇죠. 는다. 네. 근데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 그냥 채 잡으면 그냥 뭐 한 250야드 날리고 그렇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IQ가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 골프 IQ가 달라. 근데 한동훈의 정치 IQ는 얼마나 될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없으면은 본인이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해야지.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보고 옆에서 뭐 누가 뭐 경험이 있네 없네 뭐 선거를 해봤네 안 해봤네 그거는 일반적인 이야기인 거고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선 다를 수 있다. 그 얘가 누구냐? 이재명이다. 이재명과 송영길이다. 네네.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다 하는데. 그래서 그 어쨌든지 간에 그 송영길 대표 관련해서 딱하긴 하지만 네. 일단은 일단락은 됐다. 어쨌든 희망을 가지시라. 송영길은 일단락됐고 송영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버텨서 다음 총선에서 이재명이가 151석이라고 할지라도 과반을 일단 민주당이 차지하고 네네. 그리고 다음 대선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나중에 사면을 해주는 거. 그게 네네. 지금 송영길이가 추운 지금 이제 깜빵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 빌고 있는 마지막 내용일 것 같은데. 근데 최악의 상황이 있어요. 네, 최악의 상황.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는데 네. 사면 복권 안 해줄 거야. 연기라 듣고 있니? 네, 그럴 가능성도 그러면 네, 진짜 일단 이제 왑니다. 그 송영길 전 대표는 속 네. 터져가지고 그 돌아가실 수도 있어. 근데 이재명은 하니까 네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죠. 뭐 네. 보시죠. 한번 어떻게 되나. 야, 그거를 저희가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이재명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재명은 지금 사실 그럼 민주당이 뭐 승리한다 이런 것보다도 지가 살기 위해서라도 151석만 차지하면 된다. 그냥 딱 이 생각밖에 없겠네요 머릿속에. 그래서 순서가 네. 있는 거죠. 일단 나는 무조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보고 뭐 안동을 가라고 해? 그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고 나보고 종로를 가라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성 대표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나한테 그렇게 위험한 짓을 갖다가 하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별로 안 위험하거든요. 종로 나가가지고 뭐 최재형 의원하고 붙건 누구랑 붙건 네네. 이재명 대표가 저기 이길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데 저는. 근데 그것도 지금 못할 거예요. 그럼 어디 나가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광주에 나가겠습니까? 뭐 강북에 나가겠습니까? 분당에 나올 수도 없고요. 분당에 나가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네네. 그 후보자는 네. 다른 당을 위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네. 예컨대 뭐 닫힌 민주당이라고 하는 네네.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비례대표를 하려고 한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탈당해 가지고 닫힌 민주당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모양이 빠지지. 그렇죠. 그다음에 모양만 빠지는 게 아니고 닫힌 민주당의 그 비례대표 후보로서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선거법 위반이야. 그럼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네. 다시 병립형으로 바꿔가지고 그 준연동형 그러니까 네. 그 많은 분들이 그 헷갈릴 수 있는데 네네. 그게 그냥 쉽게 말하면은 지역구에서 다수석을 얻은 정당은 네. 비례대표는 사양해라 이거예요. 비례대표는 안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준연동형은. 연동형은 더 이거인 거고 네. 준연동형은 약간 뭐 이걸 갖다가 그냥 마사지를 좀 네, 뭐 했을 계산식 뿐인데. 같은 거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물론 한다는. 지금 상황에서도 네네. 우리나라 비례대표는 13579 홀수는 다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2번 정도 받으면 될 거예요. 준연동형으로. 네네. 근데 2번 받으면 좀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만 9번 그러니까 정도로. 9번은 여자니까 안 되고. 맞네요. 한 홀수니까 10번. 10번 정도. 네. 근데 10번 받으면 떨어지거든. 아.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네, 결국은 옛날로 회귀해가지고 이런 그 위성 준연동형을 없애면은 그냥 그 다수당이 네네. 그 비례대표를 갖다가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게 저도 그렇지만은 이걸 병립형으로 바꾼 다음에 네. 번호를 10번은 좀 모양 빠지니까 네네. 한 12번, 14번 그렇다고 한 20번 정도 되면 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위험하죠. 20번 때는. 위험하잖아요. 네네. 종로 나가는 것도 무서운데. 네. 그래서 15번은 넘기지 않을 것 같고 한 12번, 14번 요 정도 받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는데 네. 어떨지 너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좀 구리네요. 얘기가 들어보니까 사실 이게 지금 준연동형으로 바꿨던 것도 지난번 총선 때부터 바꿨던 거잖아요. 민주당이 이제 꼼수 위성정당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네네. 의석수 늘려보겠다고. 네네. 그래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또 이재명 한 명을 살리겠다고 다시 또 이제 그 병립형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니까 선거제도 자체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 자체를 이재명 한 명을 위해서 지금 바꾸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런 제가 보기엔 명분이 없거든요. 다시 바꾸는 게. 아니 뭐 어차피 명분은 개딸한테 준지 오래고. 명분은 개딸에게. 아니 뭐 그러니까 뭐 불체포 특권 뭐 그다음에 뭐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요. 어록이 주옥 같은 그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주옥 같은 어록이 네. 맞습니다, 정말. 그래서 진짜 네. 이게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은 한 10년 20년 뒤에 가면 네. 이재명 대표가 우리나라 역사책에 몇 줄이나 나오겠습니까? 뭐 대통령 되면 모르겠지만 네네. 이러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면 그냥 뭐 한 줄 두 줄 역사책에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건데 그렇죠. 어쨌든 그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재밌고 어떻게 보면 비극입니다. 좀 네. 뭐라 그럴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이 그렇게 이제 그 또다시 선거제도를 병립형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네네. 나아가서 뭐 안동이나 종로, 분당 뭐 이런 데 나갈 생각도 안 하고 비례대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재명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깜빵 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이렇게 그냥 정리가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땐 네. 그런데 아니 물론 이재명 대표가 종로에서 출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안전한 뭐 강북구나 뭐 어디가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네네. 뭐 은평 뭐 그런데 뭐 몇 군데에서 출마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제1야당의 그것도 압도적인 제1당의 대표가 그래도 좀 근사한 데서 출마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뭐 개항은 그렇다고 치고. 네네. 근데 제가 아수라 봤었잖아요. 네네. 근데 영화. 네. 아수라에 안남시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박성배 시장. 그게 이제 안동하고 성남을 합친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간 데가 계양이에요. 그래서 86년부터 계양에서 뭐 노동운동하고 막 네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노동운동 때려치고 사법시험 봐가지고 변호사 된 다음에 다시 돌아간 데가 인천이에요. 아마 네. 계양이에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기를 고흥에서 태어나고 그 고흥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신촌에서 대학 나오고 인천에서부터 뭐 노동자하고 뭐 노동운동하고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국회의원 쭉 하고 인천시장도 하고 그랬던 건데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자리를 송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헌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계양이 고려 시대 때는 안남 도호부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수라에 또 안남시가 또 이렇게 김성수라고 하는 감독이 저 사람 저거 뭐 그렇게 씌인 거 아니야? 어떻게 이 정도까지 안남이 계양이 안남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아니면은 그걸 갖다가 알고 그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막 뭐에 홀린 듯 거기서 출마를 한 건가?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안남이 원래 이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이재명의 고향인 안동과 네네. 그 다음에 이후에 정치적 고향인 성남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안남이다. 그 아수라란 영화에 이제 박성배 시장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재명을 모티브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박성배가 안남시 시장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안남이 옛날에는 계양이었다. 네네. 이런 또.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계양에서 출마해도 명분이 있을 것 같아요. 백제 시대. 네. 아니 나를 모티브로 한 영화가 있는데 거기 시장이 안남 시장이었는데 그게 누가 봐도 나 아니냐. 근데 계양이 안남이다.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출마해도 되는 거다. 네네네. 그다음에 원래 이 계양의 주인은 네네. 송영길 대표였는데 송영길 전 대표님이 정말로 안타깝게도 네. 지금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깜빡 구속돼 있으니까. 대신해서 내가 계속 나와 이거 내가 하겠다.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야, 그러면은 우리 남국이가 그때 네. 조국 살리겠다고 하면서 국회의원 됐는데 네. 이재명은 또 영길이 살리겠다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또 이런 꼴도 볼 수 있겠네요. 뭐 그거야 뭐 완전 개판입니다, 진짜.